안녕하세요. NH튜브 헬로 세금 백종원, 박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앞선 3편의 영상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영상 보셨나요? 네, 3편 모두 유익하게 봤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제가 접해보지 않아서 투자 방법이나 세금이 궁금했는데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영업점을 다녀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주식의 증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세무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내 주식인데 내 맘대로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역시 무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증여세 계산 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라고 고객들 문의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식 평가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50% 세율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1억 원까지는 1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이 구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을 골라서 2천만 원치 증여하는 거는 괜찮겠네요. 미성년자의 증여 공제액이 10년간 2천만 원이니까 언뜻 증여 공제액 이내의 금액인 것 같지만 이게 또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다고요? 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한 날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한 날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증여하는 날에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거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에서 전망이 좋은 주식을 2천만 원치 사줬다가 한 5년이 지났더니 이 주식이 2억이 된 거예요. 1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기도 하나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세법에는 현재 증여하는 증여재산 가액 이외에도 미래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어려운데요. 네, 방금 사례처럼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돕는 것조차 증여로 보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 없는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높은 가격에 매매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별도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네. 자녀에게 적은 돈으로 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재산도 줄 수 있어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증여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하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꼼꼼히 체크해보고 사례를 적용해야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NH튜브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